네, 이정훈입니다. 자꾸 안보 사정이 신경이 쓰여갖고 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이 정부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해라 라고 잡았습니다. 해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파나맥스 사이즈란 말을 아실 겁니다. 파나맥스 사이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박의 크기가 파나맥스라고 합니다. 맥시멈이죠.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이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잖아요. 생각보다 깁니다. 한 200km 가까이 됩니다. 한반도를 거의 가로질렀다고 보시면 되죠. 한반도 가장 짧은 길이가 한 30km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뭐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댐을 쌓고, 그럼 물이 고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문을 만들어 갖고 이제 물이 차면은 올라가서 넘어가 이렇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는 민물입니다. 민물.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죠? 바다에서 와 가지고 들어가서 물이 차오르면은 그때부터 민물이죠. 민물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통과할 수 있는 배의 크기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 폭이 33m가 넘으면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33m, 파나마 운하를 다니지 않고 저 남미로 돌아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배의 크기를 규정 지어 버렸습니다. 그게 파나맥스 사이즈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 해군이 운영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이 폭이 33m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은 대서양 쪽에 미국의 노포크라고 하는 데가 2함대 사령부고, 또 전진기지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노폭에 도합 6척의 항공모함을 배치를 합니다. 태평양 쪽에는 이제 전진기지를 이제 일본의 요코스카로 보고, 그 다음에 본기지를 여기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봐가지고 이쪽에 6척을 배치합니다. 항공모함을.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배치했는가 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에 있던 항공모함을 태평양으로 보내려면은 저 남미의 마젤란 해역을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항상 문제였죠. 그래서 좀 넉넉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을 2002년인가 3년인가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배를, 항공모함을 보내야 됐습니다. 대서양에 있는 배들은 지중해로 보내가지고 이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태평양으로 보내갖고 태평양 쪽, 지금 이제 걸프만 쪽에 들어가서 이라크를 치게 됐는데, 그때 항공모함을 파나마 운하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파나마 운하는요 원래 미군이 판 겁니다. 그때도 미국은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으로 마주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 남미까지 돌아갈 수는 없고, 마젤란 해역까지. 그래서 이걸 팠는데,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오랫동안 미국 군인들이 관리하고 미국의 일종의 영토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운하를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2018년 공사가 끝나갖고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에즈 운하도 그 크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배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수에즈 맥스라고 합니다. 근데 수에즈 맥스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수에즈 운하는 파나마 운하보다 훨씬 큽니다. 수에즈 운하는 관문이 없어요. 그냥 저 홍해하고 지중해를 그냥 연결했습니다. 중간에 호수도 있어서 연결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하는, 수에즈 운하는 바닷물이 그냥 흐른다고 보시면, 짠물이에요, 짠물. 파나마 운하는 민물이고. 그리고 이제 폭도 넓어가지고 쉽게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리도 설치했는데 다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다리 높이가 한 68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70m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 위로 드러난 높이가 70m 가까이 되는 배도 지나갑니다. 저는 크루즈선을 타봤습니다. 알래스카 가는 걸 타보니까 굉장히 한 10층 이상, 건물로 따지면 높인데 68m, 70m면 지상으로 따지면 한 20m 건물 크기입니다. 네. 크루즈선이 굉장히 커도 20층 높이가 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배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선체 폭은 77.5m가 지금까지 가장 큰 배라 그러는데 충분히 통과합니다. 네. 니미츠급 당연히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물동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유조선이
기름을 많이 운반하다 보니까 30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나왔는데 그 배는 좀 통과할 때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꽉 채우면 물속으로 가라앉잖아요. 흘수선으로 가라앉다 보면 바닥에 닿을 수도 있고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30만 톤 이상은 좀 곤란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배 중에 제일 무거운 배가 철광석이나 석탄 실은 배들입니다. 이런 배들은 그 광물 자체가 무거워서 밑으로 쭉 가라앉거든요. 크기에 비해서 더 무겁습니다. 토탈 중량이 18만 톤, 16만 톤이 되면은 통과하지 말고 저 밑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수에즈 연화의 깊이는 한 12m가 넘습니다. 흘수선이 12.1m인 배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넓지만 그런 한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두 개의 운하 덕택에 미 해군은 대서양에 있는 항공모함이 수에즈 운하 통해서 파나마 운하 통해서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게 된 거죠. 또 이 운하 덕택에 우리의 뭐 한국의 해운사라든지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Sea Lane of Communication, 해상 교통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무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23일 22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 기븐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렸어요. 수에즈 운하폭이 상당히 넓은데 이 배의 길이가 400m가 됩니다. 이 옆으로 삥 돌아서 수에즈 운하폭이 400m는 안 되죠. 그냥 이렇게 가로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유는 돌풍 때문이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나 바람이 셌길래 이렇게 22만 톤이나 되는 배가 바람에 휙 돌아갑니까? 물론 뭐 전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조함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웃기는 얘기죠. 이 배는 일본의 이 배는 워낙 크니까 돈을 대서 이제 빌려주는, 리스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라는 회사가 빌려주는 배인데 이거를 대만의 유명한 에버그린 그 컨테이너십 회사가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018년에 건조된 아주 신형이고 폭은 59m, 길이가 400m나 되는데 이 배가 어떻게 수에즈 연화에서 휙 돌아가고 가로막을 거냐,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누차로 얘기했던 Think the unthinkable,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 전 세계 주요 항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물동량의 12%를 차지합니다. 12%의 물동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각해지죠. 특히 이제 기름은 각 나라가 기름값이 싸니까 지금 많이 보관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석유가 중요할 때는 K1, K2 뭐 해갖고 우리나라 곳곳에 거대한 지하 안반을 뚫고 원유를 한 뭐 90일치씩 보관한다 그랬는데 자꾸 석유값 떨어지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이거를 뭐 문화기지로 돌려놓고 한 게 이 좌파 정권들이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유가 실은 배들이 쭉 와줘야 되는데 못 오면은 기름 양이 각 나라에서 보유한 게 부족해지면 값이 오르죠. 심각해지죠. 하루 평균 51척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통과 못하고 있으면 벌써 며칠째입니까? 23일부터 벌써 한 일주일 지나다 보면 커지죠. 자, 이렇게 think the unthinkable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위기를 맞습니다. 유럽 근대사를 결정지은 전쟁 중에 하나가 워털루 전투가 꼽힙니다. 그 군사 천재, 포병의 달인 군사 천재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패하죠.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이 중심이 된 대프랑스 동맹군한테 패합니다. 근데 이게 왜 패했느냐?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는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라고 하는 대평원에서 이 전쟁 중에서 결전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양쪽에 가장 큰 대군과 대군끼리 맞붙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군과 대군이 붙는 결전으로는 이순신이 했던 한산도 대전이 대전입니다. 우리의 주력 함정 300몇 척, 일본의 주력 함정 비슷한 수가 거의 비슷하게 붙었는데 완승을 한 게 한산 대첩이죠. 그래서 그런 대전서 이기면은 그걸로 전쟁 끝입니다. 이때도 양측에서 거의 한 7만, 8만이 동원돼서 붙었는데, 정면으로 붙었는데, 나폴레옹이 그때까지 연전연승을 한 사람인데 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전날 비가 왔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쪽은 평원이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그쪽은 물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벨기에. 그러니까 수렁이 돼버리죠. 수렁이 되면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포가 있었는데, 포를 이렇게 말이나 이런 거를 끌고 갑니다. 끌고 다니는데,
이게 질퍽해지면 말이 못 갑니다. 그 소하고 말의 공통점은 발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제역 걸리는 짐승들이죠. 이 굽이 있는 짐승들은. 근데 소굽하고 말굽이 달라요. 말굽은 통굽입니다. 소굽은 이 가운데 갈라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 옛날 일본 사람들이 계단 싣고 다니면 쪽발이 그랬는데, 쪽발이가 바로 이 굽이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 쪽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굽이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 뭐가 좋으냐? 진흙탕에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는 이렇게 멍에를 지어줘도 논에서 막 밀고 나가면서 논을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논에다가 말을 집어넣으면 말은 영 못 갑니다. 사람처럼 막 자빠지고 막 그래요. 물을 건너갈 때 보게 되면 말은 잘 못 건너갑니다. 밑에 자갈이 있으면 건너가요. 근데 막 진흙버리면 말은 못 가는데 소는 건너갑니다.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되게 말이 끌었는데, 이 말이 이 진흙탕이 된 데서 포를 못 끄는 거죠. 그래갖고 나폴레옹도 어쩔 수 없어서 D-Day를 딱 정해놨는데, 그날 준비해갖고 식량, 작전 다 세워놓고 부대도 다 맞춰놨는데 D-Day 전날 비가 오니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H아워도 정해놓고 작전합니다. 다 비밀로 해놓고. 근데 H아워를 아침 9시로 정했는데 총 공격 시간을 비 때문에 야 땅이 너무 젖었다 그래갖고 2시간 늦춥니다. 11시로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때 프랑스군이 한 7만 명이 공격을 하고 웰링턴 군, 영국군은 방어를 했어요. 거의 10만 명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독일이죠. 프로인센 군들이 영국군을 도와주러 오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버텨야죠, 웰링턴 군은.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걸 아니까 이제 프로인센 군을 막기 위해서 부대를 일부 보냈습니다. 근데 프로인센 군도 바보가 아니니까 유인작전을 하죠. 소규모 부대를 보내갖고 프랑스군을 따돌리고 본대는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은 거를 나폴레옹이 알고 전령을 보내갖고 야, 그거 추적하던 우리 군대 들어와 그랬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됐는지는 그건 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공격은 늦었는데, 그리고 공격 속도는 안 나는데 프로이센 군 본대는 빠져나오고, 또 소규모 부대를 따라갔던 프랑스 군대는 돌아오라 그랬는데 제때 안 돌아오고, 결국 그렇게 해서 프랑스 군이 돌격하다가 양쪽으로 포위 공격되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때부터 이제 유럽 통일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나폴레옹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다면 어땠을까? 지금 와서 이런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천하의 나폴레옹도 비가 온다는 것까지는 몰랐나요? 그죠? 그리고 군기가 빠졌는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워 기븐호가 그 큰 배가, 그 최신형 2018년도에 건조한 배가 어떻게 빙그르르 돌풍, 다른 배들은 다 통과했는데 어떻게 그 배가 빙그르르, 오히려 바람에 큰 배가 약해요. 여러분, 왜 바람 많이 부는 날 지게지고 가는 사람이 자빠지잖아요. 어린애는 그냥 통과해도. 바람 많이 부는 날 거목이 자빠지죠. 이런 묘목은 다 버티는데. 그래, 희한한 일입니다.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무사의 후신인 안보지원사령부가 최근에 한미연합 훈련했었죠. 그때 합참의 군사정보가 새나간다며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합참정보본부, 우리 군에서 다루는 모든 군사정보는 합참정보본부로 들어옵니다. 이게 국방부 정보본부라고도 합니다. 합참정보본부. 이 정보본부는 매우 중요해서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운영하죠. 여기에서 MIMS라 그러는데 군사통합정보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군사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국정원이나 이런 합참 같은 데서 어떤 자료를 다루는 사람들은 본인의 패스워드를 넣고 복사할 때도 뭐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함부로 못 빼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바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서 우리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모든 정보는 막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막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컴퓨터가 막 해갖고 커뮤니케이션 해갖고 종합 탁해서 탁 나눠줘야 되는데, 굉장히 실시간 정보인데 이게 샌다는 겁니다. 왜 나갈까요? 왜 나갈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뭐 합참에서는 강력히 부인하는데 왜 나갈까요? 잘 보십시오.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훈련 기간 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사파 출신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남태령 수방사에 있는 B1 기지로 안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인영 씨를 여기 데려간 거는 우리 훈련이 뭐 이런 거 다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 왜 이랬을까요? 계속 정치권에서, 정치권이 누굽니까? 야당도 아니고 결국 대통령이죠. 아주 그 주사파가 많은 그 정치권에서 훈련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한은 우리에 대응해서 이번에 뭐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대응 못하니까 이거 아니다 해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나오는 거죠. 그걸 합참이 알고 안지사가 알고 거꾸로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정치가 군사와 정보를 짓누르게 되면 뜻밖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전에 뭐 어제도 천안함 이야기하면서 천안함 사건 때 그건 제가 천안함 정치학 책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도발한 거지만 허점을 보인 사람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단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고 우리 군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뭐 저는 다른 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안보면에서는 가위표로 봅니다. 왜? 이 양반이 롯데그룹을 위해서 롯데월드타워를 짓게 해줬잖아요. 그거 지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뒤에 성남 공군기지, 대통령 전용기관이라는 서울공항이 있는데 활주로 2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민간 기업을 위해서 우리의 비상구인, 우리의 생명줄을 하나 끊어버렸습니다.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건 참 전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기 위해서 임태희 씨한테 해갖고 뭐 싱가포르에서 북한 사람 만나고 했습니다. 그럴 때 북한 애들이 우리를 쓱 얕잡아보고 니들이 회담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쓱 민다 하는데, 그때 해군 2함대의 김동식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하고 연결해갖고 그걸 박살을 냅니다. 대청해전이죠. 북한이 되게 당합니다. 이를 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자꾸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남한 군부 좀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참에 들어온 많은 정보를 가지고 딱 해석을 해서 매일 아침 새벽에 1군, 2군, 3군, 해군, 공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한미연합사에다가 각 정확한 정보를 나눠줍니다. 이 정보를 나눠줄 때 북한 해군 기지에서 잠수함이 나왔다는 건 다 알았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근데 해석을 시운전 중으로 보인다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보는 작전부대에서는 대비 작전을 안 하는 거죠. 북한 잠수함 나왔다 그러면 우리 전투함들은 고속기동 30노트로 달립니다. 그럼 북한 잠수함이 공격을 절대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뭐라는 거, 그때 기름값이 올랐다고 고속 운행하지 말라고 경제적인 운영하라 그래서 6노트로 달리게 합니다. 그럼 백령도에 나가 있는, 그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대형함은 북한에 탐지 안 되기 위해서 백령도 그늘이 가려주고 대청도 그늘이 가려주는 그 섬 사이에 숨거든요. 그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로 북한 잠수함이 와서 빵! 오래 쏘는 바람에 천안함이 꼬르륵 했잖아요. 이게 천안함 사건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은 뭐 화강 무공훈장 전사자한테 다 수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본인의 판단 미스, 뭐 불운일 수도 있겠죠. 운이 좋아도 지나갈 수 있는데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정치적 문재인 정권의 욕심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합참에서 정보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막겠다고 안지사를 동원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현무포와 같은 미사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가서 대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정보가 샌다고 안지사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겁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3월 27일 중국이
전투기, 폭격기, 조기경보기, 정찰기 등 다양한 군용기 20대를 동원해서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을 들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군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핵탄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도 동원했습니다. 일부 군용기는 뭐 대만을 가로지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우회해서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해협이 바시 해협인데 그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포위한 거죠, 대만을. 지금 대만 공군은 근데 대응 안 했어요. 왜냐? 3월 22일 날 대만 공군이 갖고 있는 F-5E 전투기가 훈련 도중에 2대가 바다에 추락했어요.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런 사고 나오면은 비행 금지가 내려서 그라운드라 그러죠. 그럼 하나도 못 뜹니다. 이렇게 중국이 준동을 할 때 북한도 준동합니다. 옛날에 68년도에 121 사태하고 울진 삼적 사태가 벌어지고 했는데 그때 미소 간의 냉전이 치열했거든요. 미국하고 소련이 대립이 심할 때 북한도 같이 준동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만을 따로 대응 못하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기싸움하고 있을 때 북한이 싹 밉니다.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북한을 상대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 못해요. 미국이 말로만 떠들지 못해줍니다. 이럴 때가 북한은 기회죠. 근데 문정부는 지금 대화를 얘기하고 북한이 뭘 미사일을 쏴도 제대로 대응 안 하니까 북한은 아주 밀기 좋은 찬스죠. 순항미사일 탁탁 쐈다가 이제 탄도미사일 쏘다가 천안함 같은 생각지도 못한 think the unthinkable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걸 도발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버 기브노 같은 사고가 나지 말란 법도 없고 워털루 전투 앞두고 군사천재 나폴레옹도 예상 못한 비가 내리라는 법도 없고 또 소통이 잘 되던 게 그날따라 안 된다는 법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괜찮아. 나 믿어. 안일함, 자신감, 내 생각이 옳아. 저도요, 제 송각에 빠져 있으면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보게 되면 내 생각 놓지 않고 보게 되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뭐가 씌워 있어갖고 콩깍지가 씌워 있으면 거꾸로 보이잖아요. 적은 내부 안에, 대한민국 안에 적이 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 문정부의 이념이 적일 수 있습니다. 빨리 이거 생각을 털어내야 되고 자기 주사파적 생각으로 벌어내고 북한이 하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사실과 현실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호된 대가를 치릅니다. 사실은 몇 번을 치렀죠. 그런데도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게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계속 날도 풀리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 안에 있다. Think the unthinkable 하라. 문재인 정권이 못하면 군인들, 국정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하는 거를 안지사를 동원해서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라도 지금 뭐 보궐선거 때문에 또 정신없는 국면으로 가는데 이때가 북한은 도발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를 북한은 문재인 정권한테 타격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흔들고 대한민국도 흔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상당히 너무 좋거든요. 그런 걸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각심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